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 덕분인데요. 로봇과 원전 섹터가 힘을 내줬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 감소했고 순이익은 5% 상승해줬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리며 주가의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구간 2%대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84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5.5% 감소한 수치인데요.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재무 안정성을 높였다면서 올해는 대규모 복합 개발 사업의 본격화로 인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아쉬움에 주가가 파란불로 전환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 상승했고 순이익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공시가 나온 직후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 ST가 현재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핵심 부품 제조업체로 진화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성 ST의 수주 잔고가 7조 2천억 원을 돌파했고 오는 2027년에는 매출 1조 원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오늘 정규장 막판에 거래량이 몰리며 9%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도 흐름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실무 그룹을 신설하는 등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STO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빅텐츠는 STO 발행에 나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9% 상승하며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3.8%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로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6%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현재는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4% 가까운 시세 뿜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전력 관련주들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은 현구간 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퍼 코퍼레이션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규장의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7%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4시부터 6시까지 이뤄지는데요. 가장 먼저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두산이 3%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액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예상치가 3,100억 원 정도였는데 2,00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실적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두산은 뭐 사업 지주 회사다 보니까 두산 자체 뭐 전자사업부 이런 쪽은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회사격 같은 경우가 보통 순이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을 확인하고 조정이 나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두산의 이런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은 계절적으로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다음 거래일에 개장을 하고 시간외 정도 뭐 그 이상 조정이 나와서 가격이 만약에 한 30만 원대 이 정도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두산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컨디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30만 원 밑까지 내려간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의 기회로도 삼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두산의 실적 발표 확인해봤고요. 다음으로 빙그레도 시간을 거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빙그레가 지주사 전환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공시했었는데 2달 만에 철회하는 거예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73%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때도 본부장님이 이 공시 내용 말씀 주셨던 네. 것 같은데 왜 취소한다는 건가요? 뭐 내부 사정까지는 네.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11월 달에 인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그게 호재로 받아들여졌고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었어요. 반등하고 나서 막상 그 이슈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막상 철회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하나마이크론과는 좀 약간 다른 결인 것 같아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게 안 좋게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인적 불안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철회가 되면서 사실은 좀 실망감에 좀 매물이 나왔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시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내부적으로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굳이 인적 분할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사실 시장에서 막 이렇게 지금 너무나 쏠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인적 분할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내부에서 좀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걸로 인한 실망감이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급락이 나오거나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 마침 상담이 들어와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0566번님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하나마이크론을 11,06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데 들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고민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본부장님, 이 하나마이크론의 인적 분할은 좀 약간 시장에서 악재로 보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박스권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거의 매수가랑 현재가랑 똑같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 이 인적 분할이 악재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하나마이크론이 주력으로 하던 그 오사트에 대한 부분을 분할시키면서 새로 만드는데, 그러면 그 오사트 말고 홀딩스에서 뭘 할 건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악재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거기서 뭔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지금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지금 뾰족한 뭔가가 없는 상황에서 분할을 한다라는 게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저는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결국에는 지금 후공정 패키징 마지막 끝에 있는 이 오사트가 저는 분명히 앞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중형 반도체 ASIC과 더불어서 지금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꺼진 건 아니에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HBM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요. 과거에 HBM 관련 1차 랠리 때 후공정 관련주들 위주로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전공정 관련주들도 그 다음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금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그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군들 대부분 올라가는 종목 보시면 대부분 다 후공정이에요. 그러면 HBM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후공정밖에 없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후공정에서 한번 랠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전공정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에 있는 패키징 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또 움직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 오사트 기업 중에 사실 하나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부각을 다시 한번 바꿔서 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조금 30%가 좀 걸리는데 만약에 이 악재에 대해서 악재로 받아들인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 살짝 불안하시다, 좀 그렇다고 한다면 비중을 저기서 한 15% 정도는 덜어내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이 하나마이크론이 주가가 더 빠져서 만약에 9,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방어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다시 30%를 다시 담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제 거래량 자체는 많이 실렸거든요. 거래량 자체는 많이 실렸는데 변동선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갈 때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거래량이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더 올라오면서 그 후공정의 지금 랠리들이 만약에 수급이 조금 이동하면은 이 오사트 쪽으로도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남은 비중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다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좀 끌고 가보시면은 저는 한번 좀 거래량 더 동반되면은 충분히 상승할 만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긍정적인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의 신성 ST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70%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신성 ST의 수주 잔고가 7조 2천억 원을 돌파했고 다가오는 2027년 매출이 1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2027년 매출 1조가 가능한 건가요? 뭐 우선은 그 사업 계획을 네. 보통 내놓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를 워낙 크게 해서 내놨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간외로 반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빠지면서 오늘 한 9%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추후에 뭐 2027년이나 그 미래의 실적 같은 경우는 ESS와 관련된 부분이 아주 회사 말대로 잘 진행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모멘텀은 존재하지만은 이 부분은 약간 좀 과도한 면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시간의 강세, 뭐 시간외로 이렇게 강하면은 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 갭 상승이나 그런 부분 출발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좀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ESS 관련된 종목은 국내보다는 좀 해외 쪽 관련 종목들이 더 낫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7년 매출 1조 원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신성 ST가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9%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 나올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뭐 1거래일밖에 있지 않긴 하지만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뭐 FOMC 회의도 예정돼 있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먼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빅 이벤트들이 대거 예정돼 있잖아요. 또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파월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가서 말하겠다. 정말 계속해서 개입 의지를 보여줬는데 다음 주 FOMC에서 그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확률로는 동결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톤을 저번 FOMC 때 조절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만한 충격은 없을 텐데 질문이 나올 때 또 뭐 금리 인하의 단행 부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질문이 나올 텐데요. 지금 뭐 섣불리 급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확답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2회 컨센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이야기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에서 충격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연휴가는 좀 마음 편하게 그래도 미국 시장 흐름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들여다보지는 마시고 네. 연휴 편하게 보내시고 이제 뭐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연휴 뒤에 열리는 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이 큰 우려가 안 된다는 점에서 좀 편하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긴 했지만 별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동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해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제 그 연설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좀 FOMC에서 다음 주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일까요? 파월 의장이 저번 회의 때 네. 그 자기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그 말 안 듣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선을 약간 잘 긋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협박을 하더라도 저번에 그랬거든요. 자기가 사퇴 협박을 받더라도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임기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만약에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이라던가 그런 물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용이 만약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다시 한번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지금 뭐 12월 CPI에는 반응이 안 됐지만 이번에 국제유가라던가 천연가스가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음 CPI에는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은 이 상황을 저는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의 압박에도 저는 굴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FOMC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연휴 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30일, 그러니까 30일 우리나라 시간 30일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퀄컴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다 몰려 있고 31일 날은 애플이랑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실적 발표만 좀 잘 체크하시면서 네. 다음 주 금요일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메타와 애플, 테슬라, 퀄컴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 향방이 달려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사님께 이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 잠정 실적이 영업이익 6.5조를 기록했었잖아요. 네. 예상보다도 부진한 실적 보여줬었고 또 설 연휴가 끝나면 그 이재용 회장의 네.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뭐 확정 실적을 통해서 컨콜 진행할 때 네. Q&A의 대부분은 또 HBM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 정도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보여줘야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레거드의 정도로 받고 있는 밸류 같은 경우를 탈피를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 일각에서 뭐 원시 뭐 이런 쪽에 약간의 난항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질문 또한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를 볼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오픈됐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고요. 컨콜에서 Q&A 같은 경우를 한번 주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31일에 확정 실적 발표가 있고요. 컨퍼런스 콜 내용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기나긴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 설 연휴 주식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상전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